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비워놔도 될 만한 AND, M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데이터베이스 중급자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ER 다이어그램 상에서 AND, M 관계는 저자와 글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고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할 수 있어요. 즉, AND, M 관계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요. 제가 also 테이블과 topic 테이블만은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김이라는 사람은 MySQL과 SQL 서버 오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고 리는 MySQL과 SQL 서버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ySQL은 김이라는 사람도 작성했고 리라는 사람도 작성했고요. SQL 서버도 마찬가지. 또 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죠. 즉, AND, M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토픽의 also 정보를 적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also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꾸 헷갈리죠? 그 다음에 MySQL은 누가 작성했어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번과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은 누가 작성했나요? 김이 작성했으니까 1번이고 SQL 서버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과 2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은 괜찮은데 여기 정보가 어떻게 돼요? 1,2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되면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렬해도 이상하게 되고 뭐 id 값이 1인 also id가 1이라는 사용자가 작업한 글만 가져와 라는 웨어문 쓸 때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topic also에 topic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피하고 요거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pic id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그 topic은 뭐예요? MySQL, SQL, 오라클이니까 1, 2, 3이죠. 그리고 리는 1, 3이고 박은 없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인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AND M 관계는 애매해요. 어느 쪽에다가 그 컬럼을 추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also도 아니고 topic도 아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핑 테이블 또는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극의 방법을 구현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 also를 넣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topic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테이블은 각각의 저자가 어떤 글을 썼나, 각각의 글은 누가 저자인가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영어로는 매핑 시켜주는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걸맞는 이름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write라고 할게요.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lso id, topic id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also id 1번이 누구예요? 김이잖아요. 그리고 김은 MySQL, SQL 서버, 오라클을 작성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김이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는 뭘 했어요? MySQL과 SQL 서버 1번과 3번을 했단 말이죠. 즉, 2번은 1번과 3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매핑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결합됐을 때 의미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각각의 저자가 그 글을 언제 수정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created, 그리고 뭐 정보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해 본 이 결과를 그 EI 다이어그램에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스키마에도 반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n 대 m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EI 다이어그램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다대 다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선수들은 딱 보면 이건 매핑 테이블이 되겠구나,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마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토픽을 이렇게 옮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합니다. 테이블을.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write라고 하고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also는 write에게, topic은 또 write에게 이렇게 포린 키를 맺어주고요. 얘를 연 다음에 요거 있는 이름을 얘는 topic id로 할게요. topic을 먼저, 그리고 primary 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lso id를 뒤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포린 키면서 primary 키인 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created이라고 하는 작성일이라는 것을 추가하고요. 타입은 date 타입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topic과 also의 매핑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이 매핑 테이블과 각각의 이 테이블의 관계를 한번 또 따져봐야죠. 저자는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옵션이 돼야 되고, 작성을 했다면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필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0부터 n까지로 해서 옵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n까지다 라고 해서 역시나 똑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n 대 m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쓸데없는 이상한 태그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부모인 에드가 프랭크 커드 박사는 평범한 사람도 그가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천재적인 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이 레시피를 한국어로는 정규화, 영어로는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normalization이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normalization이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규화가 무엇인가를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규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UN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NF, 2NF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UNF는 on, 그리고 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정규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1NF라는 것은 first normal form이라고 해서 제1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atomic columns라고 되어 있죠. 즉,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에서 정규화된, 첫 번째로 정규화된 표의 차이점은 각각의 컬럼이 아토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컬럼들이 하나하나가 아토믹하다면 그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토믹 컬럼스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partial dependencies라고 하는 어떠한 특성을 만족한다면 이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킨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항목들을 만족시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표들은 여기 있는 이 정규형들을 만족시키는 표가 돼서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6NF라고 적혀 있는 저 단계까지 가면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표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 있는 제3정규형까지가 산업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뒤쪽의 것들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제3정규형을 만드는 방법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여기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조하실 분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첫 번째 탭에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전혀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표를 일단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보면은 토픽, 즉 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표는 타이틀과 이 타입이라는 이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중복키로 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각각의 행들은 이 두 개의 컬럼을 통해서 식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표시한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이언색인가요? 저걸로 표시된 것들은 하나의 컬럼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 뭔가 좋지 않은, 뭐랄까,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중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느낌이 좋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지 않는 표들이다 라는 뜻에서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정규형으로 바꿔나가면서 더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걸맞는 표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규형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1 정규형 끝내고 제2 정규형 끝내고 제3 정규형 끝내는 식으로 일종의 공정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1 정규화를 하러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 정규형을 만드는 제1 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정규화의 원칙은 atomic columns입니다. 즉, 각 행에 또 각 칼럼의 값들이 하나하나가 아토믹해야 된다, 원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unnormalized 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이고요. first normal form이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표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결론은 일단 지우고 저 위에 있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1 정규형의 원칙이 뭐라고요? atomic columns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컬럼의 값들이 쉽게 해서 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아토믹하지 않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값이 idb와 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값이면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값이라면 걔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산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컬럼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다 그냥 적어볼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태그는 풀이라고 했을 때 풀이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원한다면 얘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order by 태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첫 글자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 있는 풀이도 엄연한 값이라면 우리가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join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join할 때도 값이 저렇게 하나의 컬럼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면 join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원소의, 즉 각각의 컬럼의 값이 하나 이상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토믹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어야 될 상태고 그것이 해소된 상태를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일단 지우고요. 우리 한번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요 행 두 개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대로 똑같은 행을 넣고요. 이 첫 번째는 idb로 하고 두 번째는
풀이만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의 손실은 없지만 정보의 중복이 이쪽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예, 중복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만 딱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 태그 1이라고 하고 여기는 태그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idb 풀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그를 추가했다면 테이블의 컬럼 전체를 변경시켜야 될 거예요. 컬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값이 만약에 태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겠어요? 널이 올 거란 말이죠. 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즉, 유연하지 않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컬럼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를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토픽 안에 있었던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이블로 쪼갤 건데 토픽과 태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 밑에다가 따져볼까요? 토픽 태그가 이렇게 있다면은 자, 토픽에게 태그는 몇 개 있나요? 하나의 토픽이 여러 개의 태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n이에요. 그리고 태그는 몇 개의 토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여기 idb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태그는 여러 개의 토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과 태그는 카디널리티가 n 대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n 대 m은 우리가 테이블을 쪼개는 것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핑 테이블, 또 연결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토픽을 가져와요. 일단 토픽만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태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태그라는 표를 만들고요. id, name 이렇게 해서 1번은 idb, 2번은 free, 3번은 commercial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토픽 테이블과 태그 테이블을 연결시켜줄 연결 테이블을 여기에다 만들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토픽, 태그, relation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요것의 요 첫 번째는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는 그 글의 제목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글이 종이책인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인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제목이 MySQL이면 이것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면서 무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픽 자체는 중복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타이틀만을 키로 가져오는 거죠. 자, 타이틀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토픽과 뭐를 매핑해요? 태그를 매핑하니까 태그의 id 값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뭘로 만든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ySQL이 갖고 있는 태그는 idb와 free거든요. idb는 1번, free는 2번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오라클은 어때요?
오라클은 IDB와 커머셜이거든요. IDB는 1번, 커머셜은 3번. 그러니까 저는 오라클을 가져오고 1번, 3번 오라클.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은 토픽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 앞에다가 토픽이라고 붙여주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토픽 언더바 타이틀을 가리키고 얘는 태그 id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태그에 있었던 아토믹하지 않은 컬럼의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됐죠. 즉,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컷해서 이쪽에 올려놓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정규형을 만드는 제2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 상에 보시는 것처럼 partial dependencies, 즉 부분 종속성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의 기본키 중에 중복키인 것이 없다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키인 것이 있다면 이 수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제2정규형을 작업하는 작업실로 이동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first normal form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든 표이고요. 이 표에 제2정규화를 적용시켜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들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즉, topic underbar type이라고 하는 표가 추가로 생겨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지우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topic 테이블을 보면 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만큼이 뭐예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분 종속성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요 행은 여기 있는 MySQL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즉, MySQL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타입이 뭐냐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즉, description부터 also, underbar, profil까지의 이 컬럼들은 title이라고 하는 컬럼에만 부분적으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존재 의의는 뭐예요? 이 중에서 바로 이 price 때문이에요. 즉, 가격은 그 컨텐츠가 페이퍼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즉, 이 topic이라고 하는 저 표는 사실은 타이틀, 타입, 그리고 price를 위한 표이지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컬럼들이랑은 상관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컬럼들만 모으고 전체적으로 종속되고 있는 컬럼을 또 따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topic이라는 테이블은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정보들만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title 그리고 여기 요만큼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MySQL이라고 중복됐던 친구 있죠? 얘는 더 이상 type이라고 하는 컬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보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행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중복되는 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 있는 price 있잖아요. 이 price는 누구에게 의존해요? 타이틀과 타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price만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는
type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다른 테이블들도 카피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중복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인 부분 종속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이번 시간에